본 방송은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톡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톡 시작합니다.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인 제가 함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달조 학교 교장 이규철입니다. 972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깨비샘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교 급식인데요. 또 저희가 이제 추억을 또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급식보다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었거든요. 그쵸. 좋아했던 반찬. 기억에 남는 아니면 반찬 뭐 이런 거. 우리 97쌤 또 재밌는 에피소드 나오실 것 같은데. 도시락 반찬 하면 네. 딱 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딱 올리잖아요. 네. 그게 최고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가 최애였고, 그 다음에 도시락 통을 딱 열어 반찬통을 열면 거기에 동그란 소세지를 계란으로 살짝 데펴. 이야, 그거 먹으면 완전히 예. 축제장 같아요. 급식이 축제죠. 그거 두 가지만 먹으면 사실은 네, 저희는 맞죠. 뭐 다른 반찬 필요 없고요. 두 가지. 거기다 이제 진짜 특별한 거 하나 나오죠. 오징어 채로 된 거. 빨간 거죠. 네, 그거는 그냥 언제 먹어? 달달하고 날아다니다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 네, 우리 깨비 쌤은 어떤 반찬 좋아하셨어요? 저도 계란 프라이, 계란말이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했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싫어하진 않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예전에 올드 세대 난로에 데워 먹던 기억들. 반찬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아. 뭘 태워가지고 먹는 걸 좋아해요. 누름 양은이죠. 네네. 양은 밑에 살짝 그 누른 거 있죠. 그거 이렇게 긁어 먹는 데에 그래서 보면 노란 양은이 하얗게 돼. 다 긁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잘 살았어요. 네, 저는 늘 중독성 있는데 늘 제가 이제 막 오프닝 준비하면서 추억 얘기하면 제 녹음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이때 구찌새우치 제일 큰 거 아시죠? 이때는 막 오디오가 찢어질 것 같지 막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늘 기대가 되는 오늘도 기대에 부응해 주셨어요. 저 때는 그런 난로가 아니어서 보온 도시락이 이게 있었어요. 보온 도시락 그리고 보온 도시락을 따고 다녔었어요. 뚜껑 열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까지 했었으니까 엄마 두 개를 싸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거를 막 들고 갔었던 기억? 그래서 먹는 걸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었는데 기억에 나는 건 학생 애들끼리 심심하니까 보온 도시락을 싸놓고 볼링을 했어요. 이렇게 누구 거 자빠지나 쭈꾸미 올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는 도시락이 아닌 급식 세대가 됐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이제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또 마주하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거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 학교 급식에 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급식이 단순하게 한 끼를 먹는다. 이걸 또 떠나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식습관, 교육적인 가치까지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예산이나 위생이나 인력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과제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학교 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뭔가 못 먹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급식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또는 본래 목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생활 교육이나 공동체 건강 증진 이런 역할들도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97쌤 어떻게 보시나요? 학교 급식. 예. 학교 급식은 사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애들도 우리 아내가 고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목장이야. 근데 우리 셋은 다 고기를 좋아해. 이상하죠? 외식 먹을 때도 고기 안 먹는데 왜냐면 다 학교 급식에서 고기를 먹기 때문에 회도 나오고 우리 막내딸은 뭐 낙지 이런 것도 오죠. 보니까 세계 시즌 음식 때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급식이라는 건 단지 먹는 거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 나와 그 먹는 식과의 관계. 이 관계를 쌓는 거고 나와 또 옆에 친구 혼자 먹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먹을 거에서 그것이 관계로의 어떤 문화의 변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나와 음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뭐 건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공동체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관계라고 좀 관계 급식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앞으로 넥스트 버전에 있어서 학교 급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깨비 쌤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영양 균형의 목적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고 오니까 학교에서 짜여진 영양 식단대로 먹는 게 유일한 한 끼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녁 때도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학원 가고 이러면 컵라면, 편의점, 그쵸. 삼각김밥 이런 걸로 때우고, 사실 교사들도 그래요. 아침 대충 먹고 요거 되게 균형 잡히게 잘 먹고 저녁 대충 그러니까 먹고. 방학 때면 얼마나 아쉽게요. 엄마도 알아요. 학교 급식 너무 좋은 거. 퀄리티가 달라.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애가 뭔가 못 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학교 급식 못 먹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본인 집에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것만 자기 먹는 것만 해주잖아요. 편식이 되게. 되죠. 네. 그렇지 않은 골고루 먹는 식경험, 음식 경험을 주는 것, 그다음에 균형 있는 그 칼로리를 딱 계산해서 짜니까 그렇게 균형 있게 먹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런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말씀해주신 것과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학교 급식이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돼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시간에 어떤 뭐 프로그램 아니면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영양사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이 여러 가지 또 시도들로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것들이 학교마다 있을까요? 우리 97쌤? 뭐 저희 박달중학교는 작년부터 푸드 스캐너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 스캐너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때 배식을 받을 때 자기 거 스캔하고 나올 때 스캔하고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안 해도 나올 때 다시 예, 그냥 퇴식할 때 스캔을 통해서 자기의 잔반량을 측정을 해줍니다. 스스로 개인별 측정을 다 되고요. 그럼 내가 음식을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이렇게 싫어해서 버리는지가 나오고 바로 또 점수가 나와요. 다 비우면 10점, 대충 비우면 5점에서 점수 쌓여요 또 개인별로. 점수가 개인화되고 반별로 돼 있어서 또 학년별로 나오고. 그러면 잔반이 줄겠네요 많이. 예, 잔반량이 많이 줄었고요. 저희 잔반량으로 해서 월 한 120 정도 되던 것이 확 줄었죠. 그게 우리 학교만 사실 한약 104개가 있으니까 거기만 해도 그 돈이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으로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전교생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지체가 되니까. 그러네요. 그거 그렇죠. 하나씩 찍고 배식할 하다 때는 보면. 괜찮은데 퇴식할 때 밀어버리면 그냥 10분, 20분 이렇게 쭉쭉 가요. 그래서 이제 한 학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학년씩 그 한 정도 번씩 해보는 해서 스캐너가 4개 정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 영양 식단 관리가 디지털화돼서 그리고 그 잔반량이나 이런 것들 자기 음식 양을 좀 잘 조절하고 한 반은 이제 저희가 또 상도 줘요. 그럼 애들이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생태학교니까 결국엔 생태와 관련된 잔반량을 줄이고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아닌 거는 좀 아니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잔반 제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개량화시켜서 하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거 하면서 저희가 잔식 기부 운동을 합니다. 잔식.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잘못됐는데 잔식이라는 건 남은 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은 게 아니라 예비 배식 예비 배식 그러니까 아직 배식되지 않은 예를 들면 식판이 주는 게 한 바트라고 하는데 14개 바트가 준비돼요. 500명 먹으려면 550명. 그러면 10개의 바트가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남은 4개 바트. 예비 아직 배식이 미배식. 미배식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부합니다. 그래서 공유형 냉장고에다가 가서 배식 이렇게 기부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은 이틀 정도 하고 있어요. 화목 정도 해서 하니까 상당히 잔식 기부를 통해서 그 아무래도 좀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또 그런 분들에게 되게 기쁨 줄 수 있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전 푸드 스캐너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식판을 들고 가면 그 번호를 이렇게 자기 뭐 학번 이걸 입력하면 찍는데 처음엔 한 5초 걸렸는데 지금은 애들 빨라서요. 터치가 빠르잖아요. 탁탁탁 하고 딱 하고 가버리지. 한 2초면 끝납니다. 본인 학번 넣고. 처음에 스캐너가 어려웠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맞춰야 돼. 사진 찍듯이. 그럼 안 되면 다시 해야 되고. 대충만 딱 맞아도 얘가 딱 읽어요. 그래서 그게 또 바로 가시적으로 점수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참 잘한 것 같고요. 다른 학교도 좀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 우리 또 깨비쌤 우리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선행초는 영양사예요. 학교 급식실은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교사를 뽑다가 조금 확대하지는 않고 영양사랑 두 직종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직종이 있어요. 하나는 교사고 하나는 공무직 실무사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이제 공무직 실무사이고 영양사인데 전에 학교에 있을 땐 영양교사예요. 영양교사인데 영양교사라고 이름을 붙여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영양 수업을 쭉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 그때 이제 뭐 토마토든 채소 주로 쓰이는 거 왜 열량을 이렇게 잡고 있는지 왜 고른 영양이 필요한지 이걸 수업해주고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에는 뭐 하나 아이들하고 직접 실습 같은 거 안 먹는 거 그거 해가지고 직접 시금치 이런 거 맛있게 해가지고 입에 자기가 하면 먹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양교사는 또 한 달에 한 번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그거를 했었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 급식실 앞에 예를 들면 인도의 뭐 그 구운 거 뭐죠? 난하고 뭐 탄두리 치킨인가? 그게 나오면 인도의 음식에 대해서 본인이 차트를 쫙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걸 읽고 들어와서 그걸 보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통로에.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은 인도, 뭐 다음 달은 어디. 그래갖고 애들이 뭐 그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도 맛보고 그랬는데 영양사 선생님은 이제 그게 본인의 주요 수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일이 또 워낙 많고 이래서 못 하시긴 하는데
초등은 좀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이들한테 음식을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이상의 어떤 역할을 영양에 하면 대한 좋겠다는 것들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학교도 중학교에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세 개의 음식하고 하나는 그 채소를 잘라서 애들이 채소를 안 먹잖아요. 생채소. 그래서 파프리카나 뭐 오이나 당근 같은 생채소를 잘라서 그냥 밭에 놓고 생채소 먹는 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제 반찬은 반찬대로 있고 생채소도 더 가져가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도 또 처음보다 계속 더 잘 가져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텀블러 데이 해서 음료도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온 친구들은 음료를 계속 리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은 이제 친구들이 더 가지고 오는 거죠. 좋네요. 네, 그래서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음료수를 이제 그냥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오미자 뭐 아니면 그런 음료수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퍼갈 수 있게 하되 그 없는 친구들은 뭐 물어봤더니 이제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작은 종이컵. 근데 있는 친구는 큰 텀블러 뭘 갖고 오든 딱 채워 주신대요. 리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급식 모니터링을 갔다 와서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냥 한 끼 먹는 거가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시도들이 맞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또 연결해서 학생들이 좀 식단이 갈수록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되게 많고 편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호 이거 이렇게 뭐 이거 좋아하는 건 좀 잘 먹지만 뭐 싫어요 안 먹어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잘 먹게 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은 채소. 그렇죠. 그다음에 해산물.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거의 아이들이 귀찮아서도 안 먹어요. 특히 이 해산물 생선이나 이런 거는 또 잘 안 먹기도 하더라고 많이. 근데 아이들은 안 먹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안 먹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군인들이 채소랑 그날 생선류 남자애들이 나오면 안 먹는 거. 다 PX로 간대. PX로. 그래서 내가 그날은 PX가 막 그래서 야 이게 똑같이 가는구나. 중고도 초중고에서의 급식이 이 군대까지도 남는 학생들 그 식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식감. 갈수록. 아이들이 근데 생선은 채소는 식감이라고 이해를 되는데 생선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렇죠. 예, 코다리 나오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가시를 발라내야 되는 거.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양념이 대부분 양념이 또 묻혀 있거나 다른 종류의 맛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리고 갈수록 육식 그냥 약간 그런 것들만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고민인데 군인들도 발라줘야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이 됐어요. 군인들도 이렇게 생선을 다 발라주면 뼈 없는 먹는데요. 거. 그래서 그거가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점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잔식 기부할 때 채소, 야채 나오고 만약에 어패류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요 그날. 이게 이제 저희의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이 약간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채소나 이런 어패류 이런 생선 같은 경우 해산물을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좀 안 돼서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뭘 했냐면 우린 영양 교사님이신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을 갖다가 다 받아요. 네. 식단을 받아서 쫙 배치해요.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근데 의외로 우리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미역국이에요. 마라탕. 탕류. 뭐 미역국 오늘 뼈 해장국. 맞아요. 그런 거 잘 그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뼈 해장국. 본인들이 오늘- 원하는 메뉴인데 네. 뼈에 잡고. 근데 그걸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분이 그래가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선호를 예, 좀 생각해서 선호들을 배치를. 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국을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반찬을 그렇죠. 좀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너무 한 톤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부분의 균형을 좀 절묘하게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초등학교는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린 학생일수록 아예 손 안 대거나 많죠. 그리고 어린 학생 뭐 1학년은 아예 반찬을 싸오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올해 작년엔 없었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흰밥만 먹는 애들 3명 있어요. 반찬 아무것도 반찬을? 안 먹고 흰밥만 먹어요. 잡곡도 들으면 안 돼. 그래서 학교는 늘 초등학교는 잡곡밥이 있으면 요만큼 흰밥을 따로 해요. 그 잡곡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볶음밥, 비빔밥 다 안 먹어서 늘 흰밥을 따로 해놓고 편식 심한 아이들은 못 고치는데 뭐 우리도 그런 우정식이라고 그래서 학생자치회가 반별로 추천하는 음식에 애들 투표해서 뭐 우정식 데이 그래서 그날은 아이들이 선택한 거 마라탕, 구슬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먹어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도 조금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하루에 반찬 한 가지는 다 먹어보기. 그래서 스티커 여기 손등에 이렇게 다 확인하며 붙여주면 교실에 가서 이렇게 모아서 뭐 상품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유도를 하시고 계시죠. 네, 약간 이제 고민 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중학교는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차이고 여기는 먹냐 안 먹냐 이제 아예 아이들이 생소한 음식들도 있는 데다가 또 알러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급식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옥상 달빛 가끔 그래도 괜찮아. 네, 교육 공감에서 오늘은 학교 급식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학교 급식이 이루어졌는가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학교 급식의 이제 운영의 어려움, 또 예산이나 인력, 위생관리 뭐 여러 가지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학교에 또 학생 수들이 뭐 차이는 나지만 뭐 몇백 명 되는 학생들을 한 번에 이 식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칠쌤? 저희가 이제 531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리 실무사님이 6명으로 그러니까 31명 530명이 되면 5명 531명이면 6명 한 명 차이로 이제 조리사님이 또 전출 가고도 그래서 조리실 급식실에 그 학생 수 대비로 해서 이제 조리 실무사를 배치하죠.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 되게 열악해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무거운 물건들 움직여요. 조리기구들이 다 크죠. 집에 있는 그 물건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다 허리 디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허리 찜질 이거 다 사드리거든요. 이런 이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학생 대비 그 교육청에서 학생 대비 조리실무사 그 인원을 확장할 때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6명이 531명이니까 몇 명 맞는 거예요.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80명씩을 맞는 거예요. 한 살 80명씩 밥을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리실무사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대체직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 저희 학교가 그랬어요? 보니까 학교마다 다 그러죠. 조리실무사 급구 왜냐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급여가 되게 작아요. 일은 힘들고 급여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식당 구성을 저는 손이 많이 드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리사님들이 그 식당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채 막 썰어야 돼. 장도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 다 붙여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맛있는 음식인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편식 위주로 하는 거지. 예, 편한 음식.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해서 하려면 식당 구성도 하는 그런 이제 조리사 실무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사실 저는 먼저 돼야 생각하고 거기 학생들 배치한 그 기준을 좀 더 내가 보기에 80명, 50명 수준 낮춰라. 낮춰서 좀 했으면 왜냐 이분들이 365 공익 저기
직원들이 아니라 이치로예요. 이치로. 방학 때는 안 오면서 월급 안 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거는 그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사실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에 이어서 드릴 이야기를 또 먼저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학교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 맡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실무사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 그러니까 그 채용 과정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는 또 어떤 게 또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교마다 다 조리실마다 공통점.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실제로는 편식이 너무 심해졌는데 편식을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학교에서 없어졌어요. 근거나. 예전에는 저도 30년이 넘었지만 한 10년 차까지는 부모님들이 급식 지도를 강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대부분 하셨거든요. 맞아요. 다 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김치도 그래서 아이들하고 안 먹으면 오늘 한 개만 먹자. 그러면 아이들이 먹었어요. 김치 한 개만 먹고 그래도 1년 내내 한 개만 먹지만 그게 선생님이 권하면 다는 골고루 한 번씩은 맛봐야 돼. 그러면 다 맛보긴 했거든요. 요새는 아예 안 받아 애들이. 저 이거 싫어해요. 우리도 흰밥만 먹는 애가 전교에 한 3-4명 있고 국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아이들이 한 7-8명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고민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집에서도 안 먹고 학교에서도 안 먹고 걔는 계속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계속 안 너무 먹게 될 텐데. 좀 어떻게 급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 뭐 권위 뭐 이런 게 학교에서 아예 없어서 늘 말썽이 돼요. 골고루 먹으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면 보호자가 또 불만을 왜 갖게 그렇게 돼서 지도하나 뭐 이렇게 우리 그거 싫어하는데 강압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봄에 막 철보다 약간 빠르게 과일이 나오잖아요. 디저트가 딸기 3월 4월 되게 비쌀 때잖아요. 우리 애들 안 먹고 막 그럼 안 받으면 되는데 그 비싼 과일들을 주지 마세요.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뭐 덜 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을 꾹 다물고 다 받아다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먹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이게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교실 급식이 많았던 구조에서 또 이제는 식당으로도 많이 가는 것도 더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실에서 먹었을 때는 선생님이 보고 계시니까 누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또는 우리 반의 잔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교실 급식이 좀 단점이 또 많기도 많죠. 그걸 다 옮기는 과정과 막 이런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부모님들도 부모님이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어려움 중에 이제 모든 학교의 공통점인데 학교 조리실무사님들이 처우에 관련해서 파업을 이제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80명이 한 사람이 그 음식을 담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이제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공백 또 그런 어려움 어떻게 또 보시고 계세요? 우리 97쌤. 저는 이제 뭐 본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저희들 저번에 했을 때 영양사님이 가져오셨더라고 이렇게 간편식을 어떤 거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뭐 될 수 있으면 보니까 또 간편식이 잘 나오는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자기 자신의 처우를 위해서 나가겠다면 저는 동의. 그거는 좀 오케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도 오죠. 좀 잘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거를 교장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 본인들의 서구 개선을 위해서 정당한 거를 외치면 그 정당성이 확보된 거는 가서 외쳐라. 대신에 이제 그것을 빈 거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에 보니까 한 2번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번 정도 있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라 이제 이러기를 그거는 좀 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우리 깨비 쌤. 저는 제가 지금 교장 3년이 넘었는데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빵이랑 주스랑 그쵸. 막 맛있는 거 3, 많이 4개 막 나오고. 줬어. 그걸 학부형들이 몰라. 아이들을 좋아해요. 막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면서 교실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권리,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서 또 의미도 있겠네요. 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를 멈추기도 해. 근데 뭐 버스도 가끔 파업하고 그러니까. 근데 교사들이 파업권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아이들이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교육적인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또 그분들도 편하게 갔다 오는 게 상호 좋으니까 그리고 뭐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초등학생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이. 네. 어쨌든 이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급식이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외국 급식 나오잖아요. 막 완전 인스턴트로 점철된 거에 비해서 우리가 먹는 거 보고 너무 막 부러워하는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급식이 요 몇 년 사이 퀄리티가 네. 되게 올라갔어요. 네. 급식비는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건 아마 이제 구매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기 그쵸.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그 정도 식단이면 요즘 밖에서 8, 9천 비싸요. 원 못 없어요. 먹어요. 네. 8, 9천 원짜리보다 더 나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의 노력과 이제 앞으로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다. 뭐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더 필요하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97쌤? 예, 중요한 건 이제 급식의 판매, 그다음에 구매를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 농산물 사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미리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덜해요. 그쵸, 얼마 전에 막 그 계란 폭등했는데 학교 급식은 영향을 덜 받은 거지. 그나마 또 미리 예를 들면 계약을 하니까. 계란하고 저기 닭, 브라질 닭, 뭐 그게 조류 독감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막. 근데 우리는 다 국산 닭을 쓴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지역과 연결된 것들. 그래서 친환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급식은 들어오는 것 소고기는 모두 한우입니다. 네, 아니 제가 네. 뭐 학교 모니터링 가보면 네. 솔직히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요. 신선하지 유기농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선구매 방식과 공동구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좀 정말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들 측면에서도 고정돼 있잖아요. 학교라는 게. 이제 거기다 변수를 두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 뭐 그 누가 농가를 바뀌던지 위해서, 뭐 농가. 교육감이 바뀌고 막 그래도 그거는 계속 보장을 그쵸. 해준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건강식을 유지해. 그나마도 한 끼는 제대로 먹는다. 학교에서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우리 깨비 여름에 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교육감이 지금 친환경 공동구매 의무 방식을 입찰로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민단체랑 네, 교육과 네. 교육청 앞에서 대거 따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잠시 멈췄어요?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하면 최저가 안 되죠. 입찰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그러면 돼, 안 돼. 아이들이 이렇게 친환경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가면 최저가가 나오니까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이건 뭐, 하려면 네, 그렇죠. 네, 네. 100원짜리를 하나라도 더 싸게 하는 저 방법은 70원에 쓰는 거예요. 70원짜리가 그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뻔한데 여기서 거죠. 내릴 수 있다는 건 다른 데서 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만약에 우리의 그 지금 얘기하셨 대로 친환경 급식을 받는 방식들이나 이 구매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고 이 방식이 좋은데 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느냐는 전 학부모로서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이 방식으로 했더니 급식의 질이 더 안 좋아졌어. 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하고 있어. 이러면 당연히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겠지만 오히려 시중보다 싼 거를 좋게 구매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유지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지금 네. 아이들 급식비가 4,670원인가 40원인가 해요. 초중고 좀 달라요. 근데 이 초등학교 4,600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장난 진짜 한정식 좋아요. 제가 1급 깜짝 놀랐어요. 저 한정. 학교 가서 일찍 가서 지금 피곤하게 했는데 그날 뭐 7시 검수하러 7시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쌀도 저희 양평. 네, 다 지역, 좋아요. 네. 모든 경김이 학교마다 구입하게 다 돼 좋았어요. 있어요. 다 좋고 하다못해 쓰시는 양념류까지도 국산 유기농으로 다 농협 이렇게 제품 써야 농협으로. 되고. 네, 그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거리 중에서 학교 급식이 제일 까다로워요. 식자재가 제일 그건 제일 까다로워요. 좋은 거, 진짜 좋은 네, 이건 방식 같아요. 까다롭게 할수록 좋은 건데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퀄리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유지해서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도 좋고 우리가 이게 오히려 뭐 해외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도 비슷했는데 이런 지역 논수산물 사례가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치쌤이 또 얘기하셨던 어떤 단식에 대한 기부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을 때 공동으로 구매하고 뭔가 전문가와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칠쌤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가을이 되면 청고마비 살찌는 계절인데 또 윤도현이 부른 가을 우체국 앞에서 네, 함께 듣겠습니다. 교육공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청소년들의 목소리 듣는 공감톡입니다.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선행초 친구들은 이제 급식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식의 좋은 점은 감자탕이 아주 맛있고 얼큰하고요. 우리 선행초등학교의 급식의 아쉬운 점은 감자탕에 감자가 별로 없고 그냥 일반 쌀밥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급식의 좋은 점은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안 좋은 점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의 좋은 점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서 좋고 특히 마라탕이 맛있고 급식이 맛없는 거는 없습니다. 김치가 좋은 점은 김치가 안 맵고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밥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정식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로제 떡볶이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이에요. 좋았던 점은 그 학교 급식에 간이 잘 맞아서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잘 모르겠어요. 좋았던 점은 코리안답게 김치가 많이 나옵니다. 좋았던 점은 두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연어 샐러드인데요. 왜 그걸 좋아하냐면은 저는 연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연어 샐러드의 특유의 소스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디저트는 아이스슈예요. 왜냐하면 차가운데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에 있는 과자 같은 그런 맛이 정말 좋기 때문이에요.
아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나오는데 다 공통적으로 맛있다. 저희 선행초 음식 맛 좋아요.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인터뷰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맛있다는 평인데 가끔 가다가 엄마의 음식 솜씨가 엄청 좋은 친구들은 급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학교 급식.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예, 좋아하는 것들도 잘 나오고 저희 만족도가 쭉 올라갔어요. 네, 선행초 친구들의 이제 대기 발랄한 목소리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에요라고 칭찬을 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달중 친구들도 급식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달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지유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인 급식 시간.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급식 시간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공부에 대한 생각도 있고 친구들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또는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아요. 급식에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기도 해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먹어서인지 급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급식실에 나와 학생들에게 인사도 해주십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교장 선생님께도 인사를 못 해드리는데 1학년 친구들은 호응과 리액션이 엄청나더군요. 그걸 보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인사는 못하지만 이제 급식실에 갈 때마다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인사를 해주실지 항상 기대를 하고 들어갑니다. 다채로운 색상과 맛을 가진 음식들과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밥과 국까지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급식 많이 주실 거죠? 지금까지 김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달중학교에 다니면서 급식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2학년 학생 전수연입니다.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위주의 음식부터 학생들의 입맛을 생각하는 맛있는 반찬의 음식들까지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나오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가끔씩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나와서 급식 먹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요즘은 건강에도 좋고 입맛에도 좋은 음식들이 자주 나와서 맛있게 급식을 친구들과 먹고 있습니다. 급식을 먹을 때마다 선생님들을 마주치면 그럴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오늘 급식은 맛있었어? 밥 맛있게 먹어 등 학생들을 보며 반갑게 항상 웃으시며 인사를 해주시곤 합니다. 그 덕분인지 즐겁게 급식을 먹는 것 같고 급식이 더 맛있어진 기분입니다. 급식을 먹는 급식 시간마다 맛있는 급식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인사 덕분에 급식 시간이 더 활기차지고 기대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악동 뮤지션의 200%라는 노래가 생각나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급식 시간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소현이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97쌤의 열애와 같은 팬이 나타났네요. 아니 이 친구는 근데 뭐 자기 소심해서 인사를 못 한다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97쌤 사랑해요. 이런데 1학년 애들이 1학년 애들 리액션이 엄청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매일 이렇게 애들한테 환대 언어, 네, 그 언어를 이제 하거든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중꺾마 이런 거. 중꺾마.
너는 존재만 아름다운 사람이다 네.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벌써 1년이 됐는데 그걸 매일 다르게 해요. 다르게 했더니 저는 이제 스케치북 2개가 들었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요즘은 이제 내가 제일 고민됐어. 너를 사랑해 이런 말 하다가 했더니 와서 이렇게 카드를 다 1학년 애들 다 이렇게 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감동이었는데 교장 선생님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구나. 밥 먹으러 올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3학년 애들 이렇게. 그래도 우리 6학년 애들이 그러고다. 아니 맞아요. 6학년 애들은 근데 사랑한다는 말 많이 잘 써요. 네, 이게 초등학교에서 올라올수록 되게 애들이 다정다감해. 그러다가 이제 점점 2학년 거치면서 찌들어서. 이제 찌들어가지고 이제 맹성맹성이죠. 근데 그게 이어져 가니까 그래도 2학년 애들도 잘해요. 네, 되게 급식을 학생들이 또 급식실 가는 것도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역시 이제 친구들과 맞아요. 먹는 시간, 학교 또 그렇죠. 먹고 나서 또 놀아야 되는 정말 재밌는 시간. 아무튼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맛있는 거 기다리는 나온 시간. 날은 수다가 엄청 길어져서 애들이 거기서 그냥 계속 오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급식에 관한 이야기, 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풍성하게 채워졌고, 교육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점심시간조차도 우리는 학교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보낸다라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예,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식구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먹잖아요. 집에 있는 식구들은 매일매일 먹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끔 만날 수가 먹어. 없어.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매일매일 얼굴을 대면하면서 먹는 식구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그거를 잘 해주면 아이들의 관계도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쓰고 신경을 쓰면 우리는 정말 가족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 뭐 이런 교육 공동체 이런 건데 사실 식구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좀 더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거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아주 저 이런 거 많이 써야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깨비 쌤은요? 그러니까 급식도 다른 학교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 뭐 같은 음식을 먹지만 재밌게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끼고 다른 자원으로 순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네트워킹이 조금 좀 자주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오늘 새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급식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좀 있을까 우리가 교육공감이라는 코너에서 그동안 뭐 여러 교육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풍성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로 느낀 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과 순간들 중에 교육적으로 의미 없는 건 없다. 점심과 뭐 쉬는 시간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더 우리가 이거 아이들의 행복이나 건강을 위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공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